대한민국의 코로나19 진단키트가 세계로 수출된 가운데 이번에는 방호복이 수출을 시작했다. 전 세계가 부직포 공급 부족으로 병원에서 사용할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구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섬유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손을 잡고 대체 소재를 개발한 것이다. 다이텍 연구원은 지난 18일 패브릭 타임과 함께 병원 방호복에 쓰이는 부직포를 대체하는 레벨 3 수준의 직물 원단 50만여들을 미국 뉴욕주에 있는 병원복 제작 기업에 수출 완료했다고 밝혔다. 다이텍 관계자는 미국 뉴욕주 병원복 제작 기업에서 패브릭 타임 측으로 급하게 원단 개발을 요청해왔다. 패브릭 타임이 이와 관련해 우리 연구원과 손잡고 대체 소재를 개발했고 계약에서부터 납품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수출은 기존의 방식이었던 생산자와 바이어가 직접 만나 샘플을 확인하고 여러가지 테스트를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비대면 수출 성공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패브릭 타임은 온라인 플랫폼 스와치온을 통해 동대문의 원단을 해외 패션 디자이너에게 판매하는 스타트업 기업이다. 이번 미국 기업의 요청에 대해 대구에 있는 섬유 전문 연구기관인 다이텍의 연구원들과 협력을 진행했다. 다이텍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각종 소재에 관한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소재정보은행을 통해 부직포 대체 원단을 찾아냈다. 지난 2013년 섬유소재종합솔루션센터에 설립한 소재정보은행은 이곳에서 찾아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체 시뮬레이션을 통한 대체 소재의 결과물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각각의 국가의 섬유원단 관련 시험 규격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어 대체 소재가 해당 수출국의 시험 규격을 통과할 수 있는지 등에 관해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 관계자는 이 과정이 결국 비대면 수출을 이뤄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국 뉴욕주의 바이오가 부직포 대체 소재에 대해서 의뢰를 해왔고 이에 대해서 다이텍 측이 미국의 시험 기준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던 덕분에 바이어를 만족할 소재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불필요한 샘플 생산을 막고 시간을 단축했으며 다이텍은 자체적으로 가진 테스트베드를 통해 시제품을 바로 제작할 수 있었다. 다이텍은 이번 1차 납품을 시작으로 K-방호복 수출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미 1차보다 물량이 10배 정도 늘어난 2차 계약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이텍 연구원 이도현 기획본부장은 한 개의 기업에서 일주일에 생산할 수 있는 양이 15만 여드 정도이다라며 단기간에 500만 여드 이상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공동 생산 방식의 수출 계약을 여러 기업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생산한 제품을 다이텍에서 품질 검증한 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어 코로나 사태로 국내 섬유기업들의 매출이 타격을 입은 가운데 이번 공동 생산은 국내 기업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고생해서 찾아낸 대체 소재 생산을 중국에 뺏길 수가 있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더해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인도네시아 등 다른 나라에도 방호복 대체 소재를 찾아내 국내 기업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국내의 섬유기업들이 자신들의 제품을 가지고 전시회 등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를 일일이 상대해야 했지만 패브릭 타임의 온라인 플랫폼과 같은 비대면 방식으로 세계 시장을 두드릴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이텍 이도현 본부장은 한국산 코로나 진단키트가 해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납품된 것에 병원복 원단도 해외에서 먼저 한국에 요청해온 새로운 사례이다라며 소재 정보은행을 통해서 방호복뿐 아니라 병원 관련 소재에 대한 추가 개발도 기업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한국, 반도체, 화학원료 등 세계 수출 점유율 5년 연속 1위. 한국의 반도체, 정밀화학원료, 평판화변 제품 등이 세계 수출 시장에서 5년 연속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4일 내놓은 수출시장 1위 품목으로 본 한국 수출의 경쟁력 현황 보고서에서 반도체,
정밀화학 원료, 평판화변 제품 등 주력 수출품을 포함해 32개 품목이 2014년부터 5년 연속 1위를 지켰다고 밝혔다. 1위 품목 중 파라자일렌, 메모리 반도체, 벤젠 등은 점유율이 5년 전보다 크게 늘었다. 2018년 한국의 세계 수출 시장 1위 품목은 63개로 세계 13위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과 철강, 비철금속이 과반이었다. 1위 품목의 수출액이 한국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3.7%로 전년보다 0.3%포인트 하락했다. 또 전년과 비교하면 1위 품목 수는 12개 줄었고 35개는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바짝 뒤쫓았다. 특히 이 중 10개는 점유율 격차가 5%포인트 미만으로 좁혀졌다. 2017년에 1위였다가 2018년 자리를 내준 품목은 19개이고 2개를 제외하면 수출 규모가 10억 달러 미만인 품목이었다. 1위에서 탈락한 품목 중 12개는 중국, 일본, 미국, 독일 등이 치고 올라왔다. 1위 수출 품목은 줄었지만 2에서 12 품목 수는 35개 증가해 한국이 10위권 이내 품목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1위를 할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중국의 1위 품목은 전년보다 38개 늘어난 1,735개로 3년 연속 1위를 지켰다. 한국을 비롯해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1위 품목 수가 감소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중국은 주로 선진국이 강세를 보이던 화학제품, 비전자기계, 수송기계 등의 품목에서도 1위 품목 수가 크게 늘었다. 685개, 미국 511개, 이탈리아 215개, 일본 161개 등이 중국의 뒤를 이었다. 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강성은 연구원은 그간 선진국이 강세를 보이던 화학제품, 공작기계, 수송기계 등의 분야에서도 중국이 경쟁력을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세계 수출 시장에서 주요국 간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어 한국도 제품 경쟁력 제고와 수출 차별화 전략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또 간단한 이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한국 기업 또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2009년에 2차 전지, 리튬이온 전지죠. 양극과 음극이 있고 뭐 가운데 분리막이 있잖아요. 그 양극과 음극을 구분하는 박판 필름의 탭 형상을 타발하는 기기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발이라는 게 결국에 프레스로 가공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기기는 결국에 노칭 몰드 기기입니다. 이듬해 2차 전지 이 양응급제 원단 롤을 일정한 폭으로 이렇게 절단하는 이 슬리터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요거와 그리고 전극을 감아주는 그 프릭션 샤프트 있죠? 그런 것들을 자체 기술로 국산화했습니다. 최근에 또 리드탭 요게 이제 스미토모와 관련이 깊은 그 소재인데요. 2차 전지에서 외부로 전기를 입출력하는 전극 단자를 말합니다. 그 국산화 한지는 꽤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업체에 대해서 소개를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자랑스러운 요 한일 경제 전쟁이 뭐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진행 중인 상황에서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유진 테크놀로지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회사가 이 한일 경제 전쟁이 일어나서 갑자기 국산화를 막 R&D를 하고 그런 회사는 아니고요. 이 회사는 한 2009년 10년부터 꾸준하게 R&D를 기록해가지고 2014년에도 이렇게 계속 이어서 국산화를 연속해서 해온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연구 R&D가 매출 대비 11%나 되고 이거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에 특허를 등록한 2차 전지 관련 기술도 무려 4건이나 되고요. 그래서 올해 4개 적어놨는데 훨씬 많아요. 2000년대 초부터 하면 뭐 10개가 넘는 수준입니다. 일본 스미토모가 전세계 리드팁 시장의 80% 정도를 작년 기준으로 차지를 했었는데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겪고 있고 이
유진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는 LG 화학이나 뭐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소위 우리나라 배터리 3사에 계속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검증된 국산화 회사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스미토모 같은 전기차 배터리 이 소재나 장비 같은 거 만드는 회사들을 빨아먹고 있는 그 파일을 가져오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의 규모가 아직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수준 높은 아주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라서 스미토모 같은 기업을 당장 따라잡거나 뭐 전 세계 점유율을 막 뭐 과반을 차지하거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분명 점차 스미토모는 이 분야에서 하향세를 타고 있고 유진테크는 뭐 회사 기준으로 봐도 연 한 35% 정도의 연평균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회사임이 분명하다. 요 정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이슈라서 짧게 정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